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 흐흐흐흐 월요일 저녁을 오싹오싹하게 꼬꼬공포 동아리 우리 꼬공동 회원님들 모두 모이셨는가? 다들 제자리에 착석을 해주길 바란다네. 자, 그렇다면 오늘도 꼬꼬공포 동아리의 문을 아주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어. 문을 엽니다. 아우치, 문을 엽니다. 짜잔! 유 등장! 꼬꼬들 안녕! 꼬끼우! 꼬꼬들! 오늘도 꼬꼬 공포 동아리의 문을 활짝 한번 열어봤지. 어떻게 좋은 하루를 보내고 왔는가? 유 생각은 많이 했는가? 자, 그렇다면 오늘도 꼬꼬들과 함께 힘차게 즐겁게 공포썰 낭독회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어. 진행 전에 혹시 유에게 달라진 점 혹시 안 보이는가? 유가 꼬공동을 할 때 뭔가 꼬공동만의 의상이 있으면 좋겠는 거야. 그래서 유가 또 열심히 쓱싹쓱싹 망토를 한번 그려봤다네. 유는 유령 망토를 생각하고 그린 건데 약간 디자인을 하고 보니까 성가대 의상 같기도 하고 약간 합창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한데 나름 귀엽지 않는가? 이제 꼬꼬 공포 동아리를 할 때마다 이 망토를 입고 올 것이라는 그런 걸 얘기를 하면서 자, 오늘 꼬꼬들과 함께 낭독해볼 공포썰은 꽤나 장편이기 때문에 바로 메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소. 원래는 메인 전에 인터넷 공포썰을 몇 개 한번 낭독을 하고 시작하는데 이번 썰은 굉장히 나가이 하기 때문에 바로 메인으로 들어가 보는 거야. 오늘 유가 준비한 공포썰 옆에 한번 딱 이어보겠어. 보자. 쑥. 무서우니까 꼬꼬들이랑 같이 이렇게 히. 착. 좋아. 오늘 유가 꼬꼬들이랑 낭독을 해볼 공포썰은
아우 잠깐만. 노량진 고시촌에서 안경을 준 이야기. 이 썰을 낭독해 보도록 하겠어. 과연 안경을 줍고 나서 어떠한 오싹오싹한 일을 겪었는지 유가 무섭게 낭독해 줄게. 꼬꼬들이 재밌게 들어줬으면 좋겠구만. 자, 그럼 오늘도 꼬꼬 공부 동아리 꼬꼬들과 함께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꼬끼요. 앙. 좋아. 시간이 음슴으로 음슴체. 이 글은 음슴체로 끝날 것 같아. 유가 오늘은 좀 음슴체로 읽어볼까 해. 썰 시작하기 전에 이걸 얘기했어야 되는데 유가 어제 좀 무서운 거를 꼬꼬들이랑 길게 했잖아. 그래서 그런진 모르겠지만 오늘 진짜 하루 종일 몸이 너무 무거운 거야. 막 잠도 안 깨고 너무너무 피로한 거지. 유는 점심에 꼭 비타민을 챙겨 먹는데 비타민을 먹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어도 뭔가 계속 뇌가 자고 있는 것 같고 어깨가 축 처지는 게 뭔가 어제 무서운 걸 많이 해서 내 어깨에 누가 앉아 계시나 싶어가지고 같이 일하는 친한 직원한테 내 어깨 좀 2번 털어달라 해가지고 어깨를 직원이 2번 털어줬거든. 근데 어깨 2번 털리고 나니까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살짝 유머러스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어. 너무 무섭게 읽으면은 유가 내일 또 어깨가 무거워질까봐 걱정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살짝 유머러스하게 재미나게 읽어보도록 하겠다네. 고로 여기 글에 있는 음슴체로 한번 읽어보겠어. 우리 꼬꼬 안녕. 흐흐흐. 우리 꼬꼬의 채팅을 살짝 위로 요렇게 가운데 아우치 이렇게 할까나 꼬꼬들 채팅을. 아이고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좀 더 내리자. 좋아요. 흐흐흐. 그렇다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어. 먼저 순이는 20대 후반남 고시생임. 좋은 말로 해서 고시생이지 사실 취직도 못하고 하루하루 부모님 등골 빼먹는 인간 쓰레기임. 엄빠 미안. 마음이 아프구만. 가뜩이나 대학도 삼수해서 갔음. 좋은 대학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잡대도 아니고 그냥 뭐 인서울 끄트머리에 걸려진 그저 그런 대학에 갔음. 당연히 졸업하고도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나름 공부는 할 줄 안답시고 삼수까지 한 경험 플러스 인서울에 갔다는 부심으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겠다고 함. 내가 간 곳은 노량진 고시촌이었음. 오늘의 배경은 노량진 고시촌. 보통 쓰니가 보기에 이곳의 비율은 10% 정도의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소리가 나도록 엄청 열심히 공부함. 인간도 아니고 마치 공부하는 기계 같달까. 60%에 이것도 저것도 안 돼서 고시 준비한다고 핑계대고 고시촌에서 오락실, PC방, 불스방, 술집 등을 전전하며 놀기만 하는 쓰레기들까지. 그리고 나머지에 열심히 하는 것도 그렇다고 마음껏 노는 것도 아닌 이도저도 아닌 부류. 약간 이런 부류로 나뉘어진다고 생각을 하셨나봐. 안타깝게도 우리의 글쓴이분은
바로 이도저도 아닌 부류에 속한다고 하네. 자, 스즈키 마시오. 정말 하루하루가 힘들고 괴로웠음. 가장 괴로운 건 이도저도 아닌 나 자신 때문이었어. 공무원 시험 준비한답시고 노량진에 젊은 청춘이 모여서 노는 걸 하루 이틀 본 게 아님. 거기다가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여자들은 어찌 그리 이쁘면서도 눈은 또 어쩜 그리 낮은지 노량진 한번 와보셈. 전부 나름 이쁜 여자들이 웩스러운 외모가 잘난 것도 그렇다고 미래가 있는 것도 아닌 깽깽이 같은 남자들이랑 같이 다님. 내가 쟤네들보단 훨씬 괜찮은데 저런 대놓고 노는 외모도 호빗 같은 쓰레기 오타쿠 남자들이랑 아이고 참 너무하네. 오타쿠가 뭐가 나빴다고. 오타쿠를 욕하지 마세요. 차라리 나랑 놀지. 아니야 놀기 무슨. 그래 저렇게 노는 애들은 미래가 뻔할 뻔이지. 이렇게 마음을 다잡으면서도 가끔은 외로움이 마구마구 사무침. 그럼 내가 그렇게 참는다고 성공할 것 같은가 하면 그것도 아님. 정말 독하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을 정도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 결론적으로 난 실패하는 대놓고 놀자 부류가 아니라서 저렇게 대놓고 실패할 것 같진 않지만 저렇게 독하게 공부하는 부류에는 절대 받지 못했기에 솔직히 성공할 거란 생각도 못했음. 약간 자존감이 낮으신가 보다. 해보면 되지. 아이 해보면 되지. 이도저도 아닌 그 사이길에서 쓰니는 미치도록 고독하고 또 괴로웠음. 이런저런 생각에 공부는 안 되고 부모님께는 또 죄송스럽고. 이 마음 너무 알 것 같아. 부모님께 죄송한 이 마음. 내가 그렇다고 그렇게 탱자탱자 노는 인생을 산 것도 아니고 나름 열심히 산다고 산 것 같은데 왜 이 모양인지 하루하루 죽을 것 같았어. 계속되는 방황과 고뇌와 고독의 시간이었음. 쓰니는 그럼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가끔 이 괴로운 현실을 잊으려 오락실에 갔음. 노량진 가본 사람은 알겠지만 이곳이 공부하기에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만서도 그만큼 놀기도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있음. 남들처럼 술집에 갈 용기도 여자 남자 젊은 청춘들이 모여서 노래방이나 그런 곳에 놀러갈 용기도 나지 않았던 쓰니였기에 그날도 저녁 먹고 밤 10시쯤 공부도 안 되고 머리에 온갖 괴로운 고뇌들만 아주 가득 차서 주머니에 100원짜리 동전 한 움큼 챙겨가지고 오락실에 갔음. 아주 큰 일탈을 하셨구만. PC방 가면 최소한 한두 시간은 있으니 저렴하게 조금만 놀자는 생각으로 오락실에 갔음. 머릿속 가득한 온갖 고뇌를 잊고 게임에 몰두하던 도중 쓰니와 아주 실력이 비슷한 상대를 만났음. 자꾸 아슬아슬하게 간발이차로 지다 보니까 화가 아주 단단히 나게 된 거지. 씩씩대며 다시 동전을 넣고 그 사람과 피 튀기는 혈투를 벌였어. 쓰니의 나름 습관이 있는데 처음에 대충 하다가 뭔가 안 되겠다 싶으면 손을 털고 게임을 해버리고, 그래도 안 되면 안경을 벗고 게임하고, 또 그래도 안 되면 손을 씻고 와서 게임을 함. 재미난 버릇이 있으시네. 안경을 벗어 던지고 게임을 하신대. 근데 이게 쓰니만 그런 게 아님. 철권 고수들은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할 거임. 철권을 하신 거였구나. 그렇게 게임을 정신없이 하던 도중 다시
이으려 주머니를 뒤적거리는데 세상에나 동전이 모자른 거지. 흥분된 채로 일어나려니 뭔가 뒷맛이 개운치가 않았음. 일어나서 시계를 보니 어느새 시간은 11시 30분임. 아, 어차피 오늘도 망한 거 게임이나 더 하다가 그냥 자야겠다 하는 마음에 흥분된 상태로 오락실을 나와 내 방으로 달려갔음. 오락실이 보통 12시 30분에서 40분 정도면 문을 닫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뛰어갔지. 그런데 나와 아슬아슬하게 장을 겨루던 그 상대가 없어진 거임. 뭔가 허무해졌음. 그와 함께 다시금 현자 타임이 도래하였지. 뭐 빠지게 공부해도 모자랄 판에 난 또 왜 이러고 있냐. 자괴감이 마구 들었지. 집에 가서 한 자라도 더 보고 자야겠다는 마음에 다시 집에 가서 책을 펼치고 자리에 앉았음. 근데 뭔가 허전한 거지. 아우치! 안경! 아따, 대체 나란 놈은 왜 이럴까? 메가네를 두고 왔어. 다시금 자괴감에 머리를 쥐어뜯으며 오락실로 다시 달려갔지. 후다다다다다닥. 알바하는 형이 모르긴 몰라도 쓴이를 굉장히 한심하게 봤을 거임. 오락실 안에 거의 사람도 아무도 없고 기계도 하나둘씩 꺼지고 알바 형도 마감 정리를 하는지라 아주 어둑어둑했지. 아까 내가 철권하던 자리에 놓고 갔던 안경을 보는데 허거덩! 안경장이 사라진 거지. 어디 갔어 안경장? 앙? 그게 얼마짜린데? 도대체 나란 놈은 가슴을 퍽퍽퍽. 또다시 나 자신에 대한 혐오가 샘솟으려고 하고 있는데 내가 게임을 하던 자리 말고 옆자리에 뭔가 다른 안경 하나가 보이는 거지. 나처럼 놓고 갔나 봄. 아래아래 이것은 운명이랄까? 헤헤. 내 안경은 아니지만 에이 그래도 하는 마음에 한번 주워서 얼굴에 장착을 척 했는데 올 나랑 시력이 비슷했는지 안경이 아주 찰떡이었던 거지. 세상에 이건 정말 운명이 아닌가. 참고로 쓰니의 시력은 매우 안 좋은데 내 눈에 아주 삑다리인 거임.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네. 나 같은 빠가가 또 있었군. 흠냐 싶으면서도 아니 그래도 난 돌아라도 왔는데 그 빠가는 진짜 나보다 더한 빠가구나 하면서도 속으로 키득거리면서 오락실을 나가려는데 뭔가 섬뜩해. 주위를 둘러보니 오락실 기계가 전부 꺼져 있고 불도 모두 꺼져 있는 거지. 헐? 뭐지? 뭔가 이상해서 집중해보니 몇몇 켜져 있는 오락기는 소리가 들려. 이상하네. 다 꺼져 있는데 왜 소리가 들리는 거지? 문 쪽을 보니 문은 열려 있었고 순간 괜히 오싹한 느낌에 얼른 뛰어서 오락실을 나왔어. 나오자 다시금 노량진 특유의 찝찝한 밤 공기와 함께 오싹한 느낌이 싹 하고 사라진 거지. 그래도 나보다 더 빠가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나는 기분이 좋아져서 크게 21번 들이쉬며 길을 걸어가는데 뭔가 엄청난 충격이 내 전 얼굴의 전반부를 강타함. 꽝! 아우치! 너무나 엄청난 충격이었음. 쓰니는 바로 하는 비명과 함께 코와 입술을 감싸쥐고 쭈그려 앉았음. 터헉. 진짜 너무 아팠음.
뭐야, 이 말도 안 되는 충격과 고통은. 정말 진심 너무 심하게 아파서 눈물을 찔끔거리며 안경을 싹 벗고 한쪽 눈이 아파서 손으로 가린 채 나머지 한쪽 눈으로 힐끔 하며 내게 충격을 준 것이 무엇인가 확인을 했지. 그러자 내 앞엔 전봇대가 서 있었어. 안경을 썼는데 전봇대를 못 본 거야? 헉, 뭐야? 한마디로 정신줄을 놓고 밤 공기를 들이마시며 가다가 전봇대와 아마의 페이스가 이제 충돌을 하게 된 것이지. 세상에나. 헐? 이상하네. 분명 저런 거 없었는데. 아닌가? 내가 너무 정줄을 놓고 다녔나? 나란 놈은 야래야래 못 말리는 아가씨 따라라라라. 왕자님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다시 그 복받치는 서러움에 눈물이 찔끔 나올 것 같았음. 그래, 이건 슬퍼서 우는 게 아니야. 너무 강한 안면 충격에 의해 눈물샘이 자극돼서 잠깐 찻도답게 흐르는 물일 뿐이다. 결국 또다시 쓰니는 쿠크가 깨져서 방으로 돌아와 책을 펼치지 못하고 그냥 바로 잠들었음. 에이, 핑계다. 전봇대에 부딪혀도 공부는 할 수 있지요. 하지만 이때까지 쓰니는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음. 과연 우리의 못 말리는 왕자님께선 어떤 일을 더 겪으셨을지 이어서 가보도록 하지. 쓰니는 방으로 돌아와 잘 준비를 했음. 근데 쓰니는 잘 준비가 조금 특이함. 일단 노트북을 켜고 무선 랜이 잘 되나 확인한 이후 온라인 게임을 켜서 아무도 안 들릴만한 위치 앤 앵벌이 다 되는 잘 되는 위치에 본인의 캐릭터를 탁 놓고 오토 프로그램을 싹 돌리고 그 화면이 쓰니의 정면에 보이게끔 각이 아주 잘 나오게 맞춰둔 뒤 오토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는지 확인하며 잠드는 거임. 이거 게임의 진심이신걸. 안 와. 나란 내기. 엄마 아빠 미안. 이 오토 프로그램은 게임상에서도 쓰레기 중에 쓰레기 짓으로 불리는 것으로 다른 유저들에게 걸리지 않기 위해 유저들이 매우 없으면서도 앵벌이 나름되는 위치로 털을 잘 잡아야 함. 약간 매크로 돌리는 얘긴 건가? 그래도 구차하게 변명 하나 해보자면 오토는 나름 내 짭짤한 수입원이었음. 그렇게 오토를 돌려놓고 자면 3, 4일 주기로 가끔 테마나를 득템하게 되는데 이게 최소 12,000원 정도에 값 나가는 건 35만원까지도 득템할 때가 있었음. 그때 그 짜릿함이란 정말말로 형용하기 힘든. 알겠어요 왕자님. 그래서 공포썰 언제 나오는데요? 야래 못 말리는구만. 자, 우리 왕자님 게임하고 뭐 잠자는 얘기 잠깐 스킵하도록 하겠어. 어쩌고 저쩌고. 자, 늘 그렇듯 습관처럼 나는 잠에서 깨자마자 내 캐릭터가 사냥을 잘하고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했음. 근데 노트북이 꺼져 있는 거임. 헐? 이럴 수 있나? 그래서 노트북을 다시 켜고자 졸린 눈을 비비며 자리에서 일어나던 나는 뭔가 이상함을 눈치챘음. 내가 덮고 자던 이불이 다 없어져 있는 거임. 그뿐만 아니라 베고 자던 베개도 없어진 거지. 그리고 뭔가 방 자체가 이상함을 눈치채게 돼. 방 안에 노트북마저 꺼져 있으므로 불빛이 하나도 없는데 묘하게 내 눈에 전부 뚜렷하게 보이는 거야. TV로 보면 적외선 카메라 이미지,
마치 내 눈이 그 카메라가 된 것만 같았어. 다만 차이점이라면 적외선 카메라의 이미지는 희뿌연 초록색 바탕? 비슷한 느낌인데 지금 내 눈에 보여지는 풍경은 회색빛이라는 것이었음. 그 와중에 나란 놈은 일단 모터부터 켜놓고 생각하자라는 마음에 노트북에 전원을 켰음. 엥? 그런데 전원이 안 들어오는 거임. 아니 정확히는 전원 버튼이 안 눌림. 힘을 가볍게 주고 살짝 톡 누르기만 해도 눌렸던 그 노트북의 전원 버튼이 안 눌리는 거지. 아, 이때부터 뭔가 이상함을 눈치깐 나는 일단 방에서 나가려고 안경을 착용했어. 썩. 아니, 정확히는 쓰려고 했어. 쓰니는 습관처럼 항상 안경을 잘 때 내 머리맡에 놔두고 잤는데 이유는 일어나면 쉽게 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머리맡에 놓여진 안경을 쓰려고 안경을 집어 들렸는데 뭔가 안경이 이상해. 안경의 색이 놀랍도록 또렷한 거임. 그러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하자면 또렷하게 색이 다 있었다는 거야. 이 뭔 소릴까 이게? 말주노초 파남보 뭐 그런 색이었다는 건가? 트로피칼 컬러? 검은색 뿔테였는데 그 검은색 뿔테가 놀랍도록 검은색 또렷한 검정색이었다는 건가? 그러니까 이게 왜 이상한 거냐면 분명 쓰니의 방이 빛 하나 없는데도 불구하고 놀랍도록 전부 또렷하게 잘 보인다는 거지. 검정색이면 불을 끄고 나면 검정색이 좀 묻힐 텐데 어두운 안경에서도 검은색이 잘 보였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아하, 오케이. 근데 그 잘 보이는데 완전히 빛이 있을 때처럼 잘 보이는 게 아니라 어스름은 회색 바탕에 적외선 카메라처럼 보이는 거였음. 한마디로 형체들은 다 보이는데 색들은 다 회색이었음. 멍멍이 시야처럼 보이는 건가? 그렇다고 빛난다는 말은 아니고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려나? 글로 표현을 못하니까 힘드네. 아무튼 이해가 되었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어제 오락실에서 우연히 주워온 그 안경만 색이 그대로였음. 다 회색인데 안경만 검은색으로 보였다는 거구나. 오케이. 뭔가 이상해서 안경을 쓰고 나가려다가 그냥 안경은 놔두고 몸만 나가려고 방 문을 열려고 했는데 방문이 안 열리는 거지. 이게 또 그냥 안 열리는 게 아니고 손잡이 자체가 완전히 굳어버린 거야. 안 돌아가. 나 나름 힘도 있고 문고리 하나 못 돌릴 사람이 아닌데 근데 이게 뭔가 문고리가 어딘가에 잠겨서 안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완전 0.0000001도의 각도도 안 돌아가. 마치 돌덩이처럼. 일이 이쯤 되니 아무리 날아도 이건 뭔가 잘못되어 있음을 느꼈지. 순간 어색해지며 뭔가 무서워졌음. 그 순간 나는 하며 1편이 끝나게 되지. 2편을 읽기 전에 물 한 잔 마시겠어. 오늘 유가 준비한 물은 루이보스 오렌지티에 레몬즙을 넣은 1리터 물입니다. 시원하다. 왜 또 렉 걸렸어? 좋아. 좀만 더 먹어. 맛있다.
유가 또 이번에 2리터짜리 물병을 또 시켰지 쿠팡에서. 이렇게 클 줄 몰랐는데 진짜 왕큰 물병이 왔더라고. 왕 크고 왕 귀여운 유의 물병. 흐흐흐. 자, 안쪽 사탕도 입에 하나 넣고. 앙. 좋아. 이 편을 낭독해 보도록 하겠어. 그 순간 나는 일단 일이 뭔가 잘못되어 있음을 느끼고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핸드폰을 찾았어. 분명히 핸드폰을 바지 주머니에 꽂아둔 채로 옷걸이에 걸어놓고 잤는데 옷걸이에 내 옷이 하나도 없는 거임. 이건 뭐야? 마치 다른 세상에 끌려온 것처럼. 와우! 이불도 싹 없어지고 옷도 없어지다니 이거 완전 거렁뱅이가 돼버렸구만. 갑자기 말도 안 되지만 누군가 올드보이의 유지태처럼 날 여기 노량진 고시텔에 가두고 뭔가 음모를 꾸미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 우리 쓰니님은 MBTI가 N인가 보다. 상상력이 풍부하시군. 자, 창문 밖으로 도움을 요청해볼까 생각이 되는데 왠지 민폐일 것 같은 느낌에 일단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계를 봤지. 아니, 그런데 시계가 정확히 12시 정각을 가리키고 있었어.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내가 오락실에서 그 막상막하의 상대와 게임을 하다가 동전이 없어서 나오던 때가 11시 30분이었는데 어떻게 지금 시간이 12시? 이 모든 게 30분 안에 일어난 거라고? 와우! 이건 진짜 말이 안 됨. 어이가 없어서 시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는데 내가 시력이 안 좋아서 잘못 봤음. 아, 뭐야, 잘못 본 거였어? 아이, 정말. 내가 시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정확히 12시 00분 00초에 시침, 분침, 초침 다 멈춰 있었음. 진짜 한없이 오싹해서 돌아버릴 것 같은데 진짜 이쯤 되면 거의 이성을 잃는 수준임. 민폐고 뭐고 창문에 고개를 내밀고 도움을 요청하려는 내 입에서 저절로 아, 삐망 하는 나지막한 탄성이 흘러나옴. 여긴 분명 노량진인데 좁은 지역의 인구 밀도가 아주 높게 오밀조밀 사람들이 죄다 뭉쳐있는 거지. 지금이 몇 시인진 몰라도 이 시간에 불 켜진 곳이 하나도 없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야. 지나다니는 사람 역시 0명일 뿐더러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무엇보다 밖의 풍경 또한 내 방 안의 풍경처럼 빛이 아예 없었던 거지. 다 회색이야. 전부 그레이색이야. 그레이색이야. 이게 무슨 상황임? 이거 꿈 아님? 근데 너무 생생한 거지. 그래도 이건 꿈임. 그레이색이야. 어쨌든 꿈이라고 생각한 나는 다시 침대로 돌아왔음. 근데 침대가 하나도 푹신푹신하지 않은 거야. 뭔가 딱딱하고 불편하고. 그래봤자 이건 꿈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 상황에서 침대에 다시 가서 누운 다음에 눈을 감았음. 감았또. 아니, 정말 너무 고요해. 소리 하나 안 들리고 이때 잠을 잘 때 뭔가 이불 같은 덮을 게 없다는 게 이렇게 소름 끼치고 무서운 것인 줄 처음 깨닫게 되었지. 요새 잠잘 때 꼭 안고 자야 잠이 잘 온단 말이지.
유의 애착 토끼 인형이나 애착 담요나 약간 그런 거를 이렇게 안고 자야 잠을 잘 잘 수 있어. 그 뒤로 난 아무리 더운 한여름이어도 절대 이불 없이는 잠을 자지 않아. 그렇게 눈을 감고 이건 꿈이니 이대로 자면 깨어나겠지 싶어서 눈을 붙였어. 찰싹. 그런데 감각 하나하나가 생생하고 시간 1분 1초가 가는 게 너무 리얼하게 느껴지는 거야. 잠도 너무 안 오고 무엇보다 이불도 없어서 약간 춥고 침대도 푹신하지도 않고 딱딱하단 촉감까지 너무 생생하게 느껴지는 와중에 뭔가 또 한없이 무서워져서 눈을 못 뜨겠는 거지. 차라리 그냥 뭔가 귀신 같은 거라도 팍 튀어나와서 날 기절시켜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 영화나 만화 그런 거 보면 주인공들이 깜놀깜놀 하는 장면이 나오면 픽픽 쓰러지고 기절하고 의식 놓고 하더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야. 사람은 의외로 기절을 잘 안 하는 동물인가 봄. 자, 이것도 요래저래 넘겨서 계속 버틴 것 같아. 우리의 쓰니님 잠에서 깨기 위해 이 꿈에서 벗어나기 위해 잠들기 위해서 요래저래 버티시는데 암튼 어떻게 잠에 들었다가 드디어 깨게 된 것 같아. 드디어 깼어. 드디어. 아우 정말. 자, 자다가 일어나니 오토는 역시 돌아가다가 멈춰서 내 캐릭터는 저절하게 죽어 있었고, 아이고, 이불베개도 제대로 다 있었어. 옷도 걸려 있었고 문고리도 아주 잘 돌아갔지. 역시 꿈이었나 푹킥. 근데 두 번 다시 꾸고 싶지는 않은 그런 꿈이었지. 그렇게 실감나고 생생했던 꿈은 처음이었어. 뭔가 생각나서 머리맡에 안경을 보니 안경도 제대로 잘 있었어. 에이 뭐야 꿈이었네 푹킥. 이렇게 생각하며 시계를 본 순간 엄마야 오늘 세계사 강의가 10시 30분인데 무려 10시 30분에 강의가 시작인데 10시 45분에 눈을 뜬 우리의 공시생. 아우치. 난 정신 차릴 틈도 없이 대충 세수해 뻗친 머리만 정리하고 후다닥 집을 뛰쳐나왔지. 그렇게 이제 버스를 쓰니가 학원을 가기 위해서 매우 짧은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여기가 교통량이 아주 상상을 초월한다고 해.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짧은 횡단보도임에도 불구하고 무단횡단은 꿈도 못 꾸는데 다행히 차가 한 대도 없는 거지. 나님은 바람처럼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무단횡단을 했음. 야 너 미쳤어 하는 할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지. 뭐지? 하고 소리난 쪽을 싹 돌아보는데 진짜 농담 안 하고 그 거대한 초록색 버스가 내 바로 앞에 딱 있는 거야. 뭐지? 분명 아무것도 없는 거 확인하고 뛰어나간 건데 운전기사 할아버지가 버스 안에서 온갖 걸걸한 욕설을 퍼부으시는데 내가 학원이 바쁜지라 일단 죄송해 표시로 짧게 목례만 하고 학원으로 뛰어갔지. 이때까지도 난 그 주순 안경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 못 채고 있었어. 그저 내가 정신을 놓고 다녀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 줄 그런 줄 알았지. 그런데 결정적으로 학원에서 난 이 안경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돼. 이러면서 2편이 끝나게 되지. 아니 이쯤 되면 안경이 이상한 걸 눈치를 채야 되는 건데 이걸 눈치 못 챈다고? 잠깐만 왜 자꾸 유호가 여기를 이렇게
됐어. 이렇게. 자, 3편 넘어가기 전에 또 물 한 모금 마시고. 이게 장편이어서 오늘 다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진짜 겁나 길어. 이렇게. 좋아. 그렇다면은 3편으로 넘어가도록 하지. 난 재빨리 뛰어가 레슨이 있는 강의실에 도착했음. 그런데 이런 수업은 이미 시작하고 있었지. 그래도 강의하는 교수님들이 30분 수업이어도 가끔 수업 자체는 조금 늦게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서 희망을 걸어봤는데 역시나였어. 진짜 내가 어쩌다 수업까지 놓치고 일꼴이 되었나 하는 한없는 자괴감에 호수에 다시 봉당 빠짐. MBTI N 맞나봐. 이런 생각 하지 말고 일단은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리에 앉아가지고 수업을 들으시라고요. 맨날 미안하대. 미안할 걸 하지 마세요. 원래 사람은 작은 거 하나만 보아도 미래를 알 수 있는 법이라고 했음. 심지어 자존감도 겁나 낮으신데? 왜 이러시는 거야. 자, 주저리 다 스킵해. 우리가 볼 거는 공포 썰이니까 주저리 다 넘겨. 자, 그냥 포기하고 안경을 잠깐 벗고 눈 좀 붙이려고 했는데 책을 펼쳐 푹신하게 깔아놓고 그 위에 머리를 두고 자려는 순간 뭔가 갑자기 겁나게 섬뜩한 거지. 문득 어제 꿈이 떠올랐어. 집 안도 아니고 이런 빈 강의실에서 만약 어제처럼 회색의 방 안에 갇히는 그런 꿈을 꾸게 된다면 뭔가 갑자기 상당히는 아니고 살짝 쩌떠답게 어색해졌다는 거지. 그래서 이대로 잠을 자느니 세수라도 해서 잠을 쫓아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드디어 정신을 차리셨군요.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안경을 쓴 뒤에 강의실 밖으로 나왔어. 복도엔 아무도 없었지. 화장실에 가보니 역시 화장실에도 아무도 없었어. 하긴 수업 시간이 재수생들처럼 이른 아침 7시, 8시 이런 때 있는 것도 아니고 널널한 타임 10시 반인데 그거에도 늦어서 이렇게 혼자 빌빌대는 놈은 나밖에 없겠지. 한번 나 자신을 향해 화풀이를 하고는 안경을 벗고 세수를 했어. 차가운 물이 얼굴에 닿자 시원하면서도 뭔가 좀 정신이 드는 느낌이 났어. 슬슬 이 정도면 되었겠지 느끼며 물을 끄고 물기를 손으로 착착착착 닦아낸 뒤에 고개를 들었는데 내가 비춰야 할 거울에 아무도 없는 거야. 잠깐, 뭐야 이거? 그럴 리는 없겠지만 내가 시력이 나쁘니 세수하다가 시야가 좀 흐려진 채 봐서 그런가 싶어가지고 고개를 다시 숙이고 아까 세수하느라 잠깐 벗어놓은 안경을 집어들려고 했다? 근데 안경에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 화장실에 아무것도 없고 거울 속에도 아무것도 비춰지지 않고 거울에 내 모습이 비춰지지 않는 것보다 나를 더 오싹하게 했던 건 이 화장실 전체의 풍경이 어제 꿈속에서 봤던 그 회색의 내 방과 똑같은 모두가 빛이 없는 회색이었다는 거야. 이 안경 시공의 문을 여는 그런 안경인 건가? 열려라 시공의 문! 척!
지금 오전 11시쯤인데 사람도 많은 공공장소 건물인데도 이게 된다고? 이러면서 3편이 끝나게 되지. 더 무서운 거 안 나오나? 이 안경이 가져다주는 기묘하고 오싹한 일. 뒤에 더 많이 나오겠지? 기다려보겠어. 자, 그렇게 4편이 됩니다. 사람이 살면서 상식이라는 게 있다. 적어도 귀신이라는 건 아무도 없는 그런 으스스한 장소에서 해가 다 지고 껌껌한 그런 시간에 출몰하는 게 상식 아닌가? 밤도 아니고 오전 11시쯤에 정말 밝아도 너무 밝을 때인 이 시점에서 사람도 많다 못해 미어 터지는 공공장소인 학원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냔 말입니까? 아니 잠깐만, 귀신이라는 거에 대한 상식이 그런 거라면 상식을 파괴하는 이 상황은 귀신이 아니라는 건가? 이 학원 안에 있는 교수님이 강의하는 소리나 이런 것도 다 안 들리는 회색의 공간에 갇힌 그런 상태인가 봐. 이게 되나? 약간 쓰럽기는 한데 마마마. 내가 온몸을 날려서 문에 부딪혔는데 그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그 충격은 고스란히 나에게 전부 전달될 텐데, 그런데도 문은 열리지 않았고 나 또한 아주 미미한 충격만 느낄 수 있었던 거지. 문제는 그 이후였어. 화장실 문이 안 열리는 걸 알고 돌아보니 화장실 풍경이 그렇게 오싹할 수가 없었던 거야. 거울에 아무도 안 비치는 건 될 것도 아니었다. 헉! 각각의 대변기에 달린 문들이 열린 것도 닫힌 것도 아닌 애매하고 오묘하게 살짝 열려있는 그 상태가 무엇보다도 오싹했다. 이건 좀 무서울 만한데? 뭔가 곧 튀어나올 것 같은 그 틈으로 그 머리가 이렇게 나와서 날 볼 것 같고 무서운데? 아우치! 그래서 이 쓰니는 어떻게 화장실에서 탈출하게 되는가? 계속 갇혀있네. 결국 갇혀있던 쓰니는 하면서 눈물을 쏟아내고 마는데 이런 소리 없는 울음이었음. 소리도 못 내겠음. 진짜 눈물이 주룩주룩 흐름. 진짜 대변기 칸에 있는 곳에서도 못 있겠고 다시 문 근처의 거울 앞 세면대 있는 곳으로 돌아왔어. 역시 거울엔 아무도 보이지 않았지. 계속 눈물이 나고 나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풀려서 털썩 하고 주저앉아 버렸어. 눈물이 계속 나서 팔로 눈물을 훔치면서 그렇게 제발 여기서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하던 중 누군가 내 팔을 잡는 게 느껴졌어. 난 경기를 하듯 놀랐고 눈물을 훔치며 팔을 치우자 뿌옇게 흐려진 시야 사이로 어떤 뽀글뽀글 머리를 한 아저씨가 보였어. 괜찮아요? 나는 나도 모르게 네? 이딴 말만 반복하다가 갑자기 상황 파악이 돼버린 거지. 모든 게 원래 색으로 돌아온 거야. 쓰니가 드디어 원래 세상으로 돌아왔다 이거구만. 아저씨가 구해줬다. 아저씨, 이거 안경 아저씨 거 아니에요? 이 안경
쓰니 거 아니냐고 그 뽀글머리 아저씨가 물어봤나 보다. 아, 그거 일부러 버리고 나간 건데, 그 상태로 안경을 버리고 나와야 했던 건데 그걸 또 주워가네. 아니, 내가 왜 아저씨야. 누가 봐도 아저씨가 더 아저씨 같구만. 난 정신이 없는 채로 뒤를 돌아봤는데 그 아저씨가 안경을 흔들며 나에게 말을 하더라. 아, 그거 그냥 가지세요. 네? 아니요, 주세요. 그냥 가지라 하는 것도 뭔가 이상해 보일 것 같아서 그냥 받았어. 난 받자마자 빈 강의실에 있는 내 가방도 방금 이리 와! 챙기지 않은 채 어제 그 안경을 주웠던 오락실로 냅다 달려갔지. 지금 내 머릿속엔 이 안경 그놈의 간에 다시 그 자리에 갖다 놓자. 오로지 이 생각밖에 없었어. 오전이라 사람이 몇 없었고 난 어제 안경이 놓여져 있던 그 오락기 그 위치에 바로 안경을 올려놓고 오락실을 나왔지. 드디어 안경을 다시 버린 거야. 뭐야 이 무서운 소리. 이렇게 됐다. 이 오락실 안에 있는 누군가 중에 그 안경을 다시 주워가서 나 같은 일을 겪을진 모르겠지만 난 그런 것까지 생각해줄 여유가 없었어. 좀 이기적이지만 차라리 누가 대신 이 상황을 겪어줘서 내가 이런 상황에 안 놓이길 바랬지. 그렇게 오락실에 안경을 버려버리고 내가 사는 고시텔 방 안으로 들어왔어. 뭔가 좀 홀가분한 그런 느낌.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든 건 그 안경 때문이었어. 확실히 안경이 없어서 그런지 방 공기도 달라진 것 같았고 이런저런 상황을 겪고 긴장이 풀리자 급 허기가 졌어. 혼자 사는 고시생들이 거의 그렇지 뭐. 사실 노량진엔 값싸고 양 많은 먹거리가 많지만 나가기조차 싫을 때가 더 많이 있어. 냉장고에서 냉동 피자를 하나 꺼내서 그거를 한 손으로 잡고 먹으면서 나머지 한 손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먹었지. 마마마마. 그러던 쓰니는 모 사이트에서 저주받은 가발 이야기를 보게 된다. 빠바밤. 어후, 이런 것도 있었나? 내 안경 이런 거랑 좀 비슷한가? 헉, 진짜 저주받은 안경 아니야? 하면서 보다가 순간 섬뜩한 게 있었는데 이런 저주받은 물건은 절대 그냥 버리지 말고 태우라는 글을 보게 된 거야. 아차차, 안경 그냥 갖다 놓고 왔는데 이를 어째. 그걸 보니 순간 가슴이 철렁한 거지. 아이고, 나 그냥 버렸는데. 아우치. 순간 아직까지도 문 쪽에 냉동 피자처럼 설이 얼음이 낀 전자레인지가 보였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자레인지에 냉동식품을 돌려 먹다 보면 렌즈에도 얼음이 끼는 현상 같은 게 있나 검색해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딴 건 없는 거야. 그럼 저 얼음 낀 렌즈문은 뭐지? 갑자기 렌즈에 얼음이? 뭔가 또 공간이 이상하다는 걸 느낀 쓰니는 다시 집에서 뛰쳐나와 오락실로 달려가게 되는데 다행히 그 안경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 안경을 잡자마자 난 바로 오락실 안에 화장실로 들어가서 라이터로 그 안경을 태우기 시작했지. 그런데 안경이 안 타는 거야. 근데 이게 되겠냐고요. 이게 타겠냐고. 안경 소재를 또 얼마나 튼튼한 걸 쓰는데 막 티타늄 이런 거 안 타지 않아? 뿔테는 좀 다른가?
사람 없는 곳을 슬슬 찾다가 노량진, 그것도 점심시간에 그런 곳은 또 발견하기 어려워서 에라 모르겠다 싶어서 주차장에 있는 자동차 옆에 쭈그리고 앉아서 라이터를 켜고 안경을 열심히 태우기 시작한 우리의 글쓴이. 하지만 이게 타겠냐고요? 안 타죠. 2차 실패. 2차 반려를 당했어, 안경님께. 원래 이거 재질을 불에 타거나 그런 소재가 아닌가 봄. 지금 깨달았어요. 너무 웃겨. 이거 시트콤 아니야? 그냥 공포썰이 아니고. 아 웃겨. 그냥 이대로 녹여도 되는 건가? 태우라고 들었는데. 점점 라이터로 지지다 보니 안경이 뭔가 매우 그로테스크해지는 것 같았어. 그러다 갑자기 한기가 확 들면서 소름이 끼쳐서 라이터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지. 이러다 여기도 또 어떻게 이상하게 변할지 모르니까 여기서 또 나가기로 결심을 한 우리의 쓰니. 앙? 도대체 이 안경은 뭐지? 갑자기 미칠 듯이 이게 대체 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 순간 내 머리에 뜬 건 당연히 나올 때가 됐다. 무당이었음. 무당을 찾아가야 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 나한테 일어나는 이 현상이 정말 안경 때문인지 아닌지도 사실 확실하지가 않고 진짜 이대로는 공부고 뭐고 내 인생이 망하게 생긴 거지. 과연 안경 때문에? 뭐가 되든 원인을 알아내야만 해. 나 혼자 처리한다고 안경을 태워먹고 쇼하다가 만약 또 학원에서 같은 일이 벌어지면 난 정말 돌아버릴지도 모를 일이야. 와중에 우리 애쓰니 무당을 만나려면 돈이 필요한데 돈은 또 어디서 구하냐. 벌써 교훈이 느껴지는군. 꼬꼬들, 길거리에서 아무거나 주워서 쓰면 안 되는 거야. 이유는 구제는 안 써. 당근도 잘 안 하고 구제 옷도 안 사 입고 이런 글을 보니까 좀 믿게 돼. 그런 거 입으면은 막 그 오래 입었던 사람의 만약에 그걸 입던 분이 돌아가신 분이라면 그 영혼이 같이 올 수도 있는 거고. 좀 찝찝하잖아. 무서워. 자, 결국 우리 쓰니는 아이템을 팔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PC방에 갔다는 어찌저찌 또 53만 원이나 모으셨네? 스고이장. 아니 이거 게임으로 돈을 어떻게 버는 거야? 굉장한데? 부자다. 그러다 어렸을 적에 봤던 무당 앤 점집이 많은 거리가 떠올랐어. 내가 할머니께 여긴 왜 이리 무당들이 많아? 라고 물었더니 이 지역이 음기가 많아 신들린 사람들이 영접하기가 쉽다고 한 걸 들은 것 같았음. 예전에 할머니께서 사셨던 곳 만수동. 만수동이라는 곳이 진짜 있는 곳인가? 귀엽다. 만수동. 난 아이템을 팔고 생긴 마일리지 53만 원을 인출하자마자 바로 그 무당거리를 찾아갔어. 이 다음 편부터가 시작인가 봐. 드디어. 하품할 뻔했잖아요. 물 한 잔 마시고 이제 무당썰 나온다. 재밌겠다. 드디어 오래 기다렸지 우리 꼬꼬. 정말 너무 글이 장황해서 유도 좀 당황했어. 그래도 이 썰이 꽤 유명한 썰로 알고 있거든. 유는 고심을 해서 가져온 건데 드디어 이제 좀 뭐가 나오겠지? 자,
사탕 하나 더 먹고. 와중에 유 망토 좀 귀엽지 않아? 앙! 유 왜 이렇게 귀여운 거 같지? 하하. 좋아.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무당솔 렛츠고 기영. 역에서 내려서 택시를 타고 할머니께서 사시던 만수동 골목에 데려가 달라고 요청을 드렸지. 그 아저씨가 좀 무락무락하시긴 했는데 매우 친절하시고 한참 아랫배인 내에게도 공손하게 존대를 해주시며 잘해주셨어. 응? 그런데 길 가다가 가끔씩 택시기사 아저씨가 운전하시다가 아? 이러시는 거야. 가끔 차가 급정거할 때도 있었고 그러다 갑자기 목적지도 아닌 곳에서 차가 멈춰선 거야. 아저씨의 태도가 돌변했어. 식은땀을 뻘뻘 흘리시며 나에게 거긴 도대체 왜 가냐고 추궁을 하시는 거지. 난 생각지도 못한 질문에 네? 했다가 왠지 이 나이의 청년이 무당 보러 간다고 하기 좀 이상해서 할머니 보러 간다고 대답을 했어. 그랬더니 아까 그렇게 존대어까지 쓰시며 공손하던 분이 반말을 하고 화를 내시면서 당장 나가! 라는 거야. 내가 얼타고 있는데 돈도 필요 없으니 빨리 나가! 라고. 처음엔 뭐야? 이 동네는 택시 아저씨도 신기가 있나? 제대로 찾아온 거 맞는 거 같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또 아닌 것 같았어. 아무튼 여차저차해서 그 무당들이 많은 거리에 들어섰지. 진짜 신내림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나름 알아볼 재량으로 성대모사하기 어려울 법한 신을 모시는 곳으로 들어갔어. 사실 승희는 무당이니 점이니 이런 건 믿지 않는데 그냥 그만큼 절박했다고 해두자. 아무튼 갔더니 영 분위기가 별로인 거야. 본래 무당 같은 걸 안 믿는 내게 사기스러운 분위기가 아주 펄펄 풍겼던 거지. 살집 좁고 욕잘하게 생긴 그런 심술궂은 할머니가 앉아있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매우 가녀리고 엄청 마른 40대 중반 정도의 아주머니가 앉아 계셨어. 그냥 보면 전혀 무당같이 생기진 않으셨는데 내가 들어가자마자 나를 이렇게 심각하게 쳐다보던 그 아주머니께서 하시는 말씀. 씨였구만. 이거 아주 제대로 씨였어. 그렇게 무슨 핑계를 대고 나갈까 눈알만 굴리며 대답도 안 하고 있던 내게 그 아주머니가 물으셨지. 고민이 많은가 보구만. 걱정하덜 말어. 저 요망한 것만 저것만 내면 다 일 잘 될 것이니께. 그런데 학생이란가? 그런데요. 그러자 급격히 짜게 식는 아주머니의 표정. 돈 없는 거 눈치채셨나요? 약간 은은하게 개그 추가한 거 진짜 웃기네. 어머, 학생이고 고생한 거 같으니까 내가 이거 부적 특별히 7만 원에 써줄게. 원래 10만 원짜린데 학생이라 싸게 받는 거야. 괜찮습니다. 이야기 들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부적은 됐고요. 복채만 낼게요. 그러자 다시금 짜게 식어버리는 아주머니의 표정.
뭔가 짜증도 나고 낯선 분위기에 영 적응도 안 되고 해서 지갑을 꺼내다가 주머니 속에 넣어뒀던 안경이 툭 하고 떨어진 거지. 아우, 저 봐도 정이 안 가는 문태덩어리, 저 안경. 근데 그 안경이 떨어지자 뭔가 짜게 식어 있었던 시큰둥한 표정을 짓고 있던 아주머니의 얼굴이 심각한 얼굴로 확 바뀌어 버렸어. 유의 혀가 막 꼬여버렸어. 저게 뭐야? 네? 분명 저게 뭐냐고 묻지 않았나? 안경인데? 설마 안경인 걸 모르는 건 아닐 테고. 뭐지? 뭔가 보이는 건가? 왠지 이 아주머니께서 아주머니에게 급 신뢰감 같은 게 생기기 시작한 거야. 난 다시금 확인해보니 지갑에 4만 원을 꺼내서 건네주면서 말을 걸었어. 여기 4만 원이요. 근데 방금 뭐라고 하셨죠? 저거 뭐냐고 물으셨죠? 그러자 무당 아주머니는 내 어깨를 확 잡아당기면서 쉿 하며 조용히 하라는 표시로 입술에 손가락을 가져다 대신 거야. 쉿. 왜 그러세요? 저 안경에 뭐 특이한 점이라도 있나요? 그러자 그 무당 아주머니는 화들짝 놀라며 내 등을 치려다가 그마저도 안 돼요. 신용만 하면서 사시나무 떨듯이 막 떠시는 거야. 아마도 내가 조용히 하라는 말을 안 들어서 그런 듯 했나 싶은데 마치 바로 옆에 호랑이가 있고 둘이 풀 속에 숨어 있는데 내가 저게 뭐예요? 하면서 눈치 없게 소리를 냈을 때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표정 같았어. 내가 다시 한 번 더 근데 진짜 저게 뭐냐고요? 아이, 내 혀 왜 이렇게 꼬여? 아이, 레전드로 꼬였잖아. 아이, 부끄러워. 아이, 혀 풀어. 알랄랄랄라. 혀 풀어. 돌려줘. 혀가 짧으니까 더 잘 꼬여. 진짜. 아무튼 머리 깨트려서 미안해 꼬꼬들. 자, 아니 근데 저게 진짜 뭐냐고요? 왜 그러는지 이유라도 알려주셔야 제가 조용히 하던 말던 하지. 왜 그러세요? 설마 저기에 뭐 귀신이라도 씌인 거예요? 그러자 그 무당 아주머니는 제발 좀 조용히 해달라는 듯이 표정을 마구 이렇게 막 찌푸리며 두 손을 마구 흔들며 입모양으로만 말씀하셨어.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럼 대체 뭐지? 난 재차 물었어. 그럼 뭔데요? 내가 또다시 소리를 내자 그 아주머니는 뜨악하는 표정을 짓더니 급기야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며 소리 없이 울기 시작하셨어. 모르긴 몰라도 그 얼굴 자체가 뭔가를 심하게 무서워하고 있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지. 스님은 눈치가 어떻게 그 눈물로 범벅이 되어서 덜덜 떠는 얼굴이 심한 공포와 두려움에 물든 것이라 보는 내가 다 소름이 끼치는 거야. 대체 뭘 이렇게 무서워하고 있는 거지? 그제서야 난 뭔가 장난이 아니구나를 깨달았어. 무당 아주머니는 그 상태로 탁상 위에 올려져 있는 그림을 북 하고 찢으시더니 엎드려서 그 찢은 뒷면에다 뭔가를 급하게 쓰기 시작하셨어. 까지가 5편. 6편 들어가기 전에 또 물 한 잔 마셔주고. 유가 물에 레몬즙을 넣었는데 이거 레몬즙 넣는 건 좀 너무 신가?
식초는 좋은데 레몬즙은 애매해. 식초랑 다른 게 뭐지? 유는 왜 식초만 좋아하는 걸까? 잘 모르겠구만. 암튼 6편. 무당님이 급하게 쓴 내용이 너무 소름인데? 제발 여기서 나가주세요. 그 뒤에 절대로 다시는 여기에 찾아오지 말아주세요. 부탁입니다. 조자룡님을 찾아가세요. 도움이 될 겁니다. 주소는 어쩌고 저쩌고. 대강 이런 내용. 뭔가 찜찜해져서 돌아가려다가 복치 안 받아도 되냐 라고 물으니 그저 머리를 땅에 박은 채 엎드린 채로 두 손만 내게 빌듯이 머리 위로 들어서 싹싹 빌며 온몸을 덜덜덜덜 떠시는 거야. 뭐야, 도대체 얼마나 큰 귀신인 거야. 아까까지만 해도 나한테 뭐라 하던 사람이 나에게 벌벌벌벌 떨면서 저렇게 비는 걸 보니까 뭔가 기분이 이상하기도 하고 찝찝했어. 그냥 나오려다가 안경을 두고 온 게 생각나서 뒤를 돌아봤는데 그 아주머니는 안경엔 크게 관심도 없는 듯 그저 머리를 땅에 박고 아까 그 자세 그대로 엎드린 채 두 손을 모아 올리고 덜덜덜덜 떨고 계셨어. 안경 저거 안 가져와도 상관없나? 싶어서 그냥 냅다 두고 오려다가 생각해보니 전자레인지만 해도 그렇고 그냥 안경 버리고 와도 내 주위엔 이상한 일이 멈출 것 같지는 않고 안경이 오히려 뭔가 일을 해결하는 단서? 비슷한 게 될 것 같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들고 나왔어. 아니! 왜 전력이... 유이 아이폰짱 분명히 충전을 해주고 있는데 왜 밥이 없다 그러지? 꼬꼬들 잠시만. 충전이 왜 하나도 안 되고 있었던 거야? 어째서? 와중엔 너무 더워. 말도 안 돼. 살아야 한다. 됐다. 충전을 제대로 안 꽂아놨나봐. 유 잠깐만. 유 화장실도 다녀올 건 문만 살짝 열고 있을게. 잠시만 기다려.
아이유가 돌아왔어. 아쭈이 데스네. 야, 자 이렇게 돌아온 이유 다시 한번 이어서 낭독을 해보도록 하겠어. 히히히히. 기다려줘서 고마워 꼬꼬들. 헤히. 자, 그렇게 조자룡이라는 이름의 무당을 찾아가게 되는데 이름에서 뭔가 큰 기운이 느껴지는군. 세상에, 정말 노가다에서 지칠 대로 지친 몸을 이끌고 그 종이에 적힌 주소에 가서 조자룡, 혹시 이분을 아시는 분이 계시냐라고 물었더니 정말 황당하게도 돌아가신 지 10년도 넘은 분이라고. 빠바밤. 그리고 무속인도 아니셨다고 함. 잘은 모르지만 철학을 하셨던 분인 것 같은데 무당언니 너무 무서워서 그냥 넘긴 건가? 그냥 어떻게든 보내려고 아무 이름이나 휘갈겨 적은 건가 이거? 아니 잠깐만, 아이폰짱 왜 자꾸 이러는 거야? 난데? 이러면 곤란해요. 충전도 분명히 잘 떠있고. 자식이? 얘가 죽으면 안 되는데. 20% 남았는데 어떻게 잘 할 수 있겠지? 아무튼 가보자고. 어제는 게임이 날리고 오늘은 아이폰이 날리네. 정말 매번 스펙타클하구만. 예. 자, 그래서 조자룡님의 제자분을 알려드릴 테니 찾아가 보라는 말을 전달받게 돼. 그래서 그 제자라는 분의 연락처를 받았고, 초면에 전화부터 하는 건 조금 실례일 것 같아서 문자로 이러저러해서 연락을 드립니다 라고 발송을 했지. 가라 문자야. 의외로 답장은 금방 왔고, 지금 당장 만나기는 어렵고 일단 통화를 하자고 하셨어. 그래서 전화통화를 여차저차 가타부타 했는데 대강 내용을 간략하게 추려서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아. 내가 찾아갔던 그 사람은 아마도 반만 무당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사실 무당이라는 것은 일종의 의사 비슷한 직업이라고 보면 돼. 실제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지만 신이라는 것이 있고 그 신내림을 받은 존재가 무당이라는 존재지. 무당은 익히 알려진 대로 예언을 하고 성공하는 법을 알려주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 일종의 의사 비슷한 직업이라고 봐야 한대. 에? 진짜? 의사? 다만 생물학적 병이나 이런 걸 고쳐주는 게 아니라 귀신 등에 의해 부정한 일, 나쁜 일 일어나는 걸 고쳐주는 것임. 쏙가. 따라서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성공 방법을 알려준다던가 미래를 예지한다던가 하는 건 무당도 불가능해. 성공은 자기가 열심히 해야 성공하는 거고, 미래는 누군가가 점지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바뀌는 거니까. 암튼 뭐 여차저차 해서 아까 그 겁에 질렸던 언니와는 반만 무당인 상태인 것 같아. 반무당? 그런 것도 있나 봐. 그 무당 언니의 반응으로 볼 때 아마도 내게 일어난 경우는 두 가지 중 하나로 보였어.
첫 번째 경우는 낙태아령. 다른 원안령, 악령의 경우와 달리 낙태아령의 경우엔 정말 신력이 아주 강하거나 노련한 무당이 아니면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해. 맞아. 어린 애기들은 말이 안 통하니까 달래기가 어렵대. 그런 걸 본 적이 있어. 그 이유는 원악령 등의 경우에 불러서 달래고 혹은 혼내는 등 하며 위로해서 돌려보내야 되는데, 낙태아령의 경우엔 골 때리는 것이 이름도 없어. 거기다가 풀어야 할 한이라는 것도 실질적으로 딱히 없어. 진짜 뭐 어떻게 손을 쓸 방법이 없는 거야. 뭐 그러네.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다는 한은 없는 건가?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안타깝다. 마음이 아픈데. 령을 위로할 방법이라곤 그 아이의 부모가 함께 직접 천도를 지내는 수밖엔 없었어. 그런데 이 천도제라는 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노련한 무당이 아니면 불가능해. 이 천도제를 할 수 있는 무당은 현재로선 한국에 몇몇 안 되는 걸로 확인이 돼. 따라서 비용이 아주 상당히 비싸고 최소 500 이상은 들어간다고 봐야 할 것임. 아이 진짜 오늘 혓바닥 말 안 듣네 이거. 허리 씹어. 괴롭혀. 자,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정신이 멍해졌어. 500만 원. 이걸 대체 어디서? 아우치. 아이템 팔아서 겨우 58만 원 겨우 끌어모았는데. 주변에 누구 중절 수술 등을 한 사람은 없는지 알아보라고 하셨어. 그래서 붙은 걸 수도 있겠구나. 아니 근데 나는 이 안경을 주순 뒤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두 번째는 서양에선 그래도 좀 있을지 모르지만 동양에선 매우 희귀한 케이스로 애초부터 인간이라 부르기 힘들 정도의 무언가라는 거야. 원한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귀신처럼 령 같은 것도 아니기에 사연이 없이 오로지 인간에게 해악만을 끼친다는 거지. 이른바 악마라고 불리는 것인데 정확히는 악으로 뭉친 사념체 같은 것이라 했어. 이 조그마한 안경에 도대체 뭐가 들러붙은 거야? 잠깐 와중에 나의 아이폰 짱 점점 죽어가는데? 뭐지? 왜지? 잠깐만. 얘가 죽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아고, 콘센트를 좀 바꿔볼까나? 아유, 아이고, 좀 되려나 이제? 해라. 배터리 끊기기 전에 후딱 읽어야겠구만 이거. 아유, 그렇다면은 이제 뭐 낙태 아령인지 아령 악령인지 악마인지 뭐 확인을 해야 되겠구만. 여차저차.
어디 갔어? 자, 그렇게 7편. 남은 2일 동안 도저히 혼자서 버텨낼 자신이 없던 우리 에스니 결국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들어가는 걸 선택했다. 노량진이 아닌 집으로, 본가로, 가쫙들이 있는 본가로 들어가게 되는데 띵동. 누구세요? 나야, 엄마. 엄마, 오빠 왔어. 아주 동네방네 광고를 하며 환영해준 나의 동생. 동생이 반겨주면 좋지 뭐. 자, 그렇게 가족들을 만났고 엄빠의 한탄 섞인 잔소리 어택을 한참을 당하고 또다시 멘탈이 너덜너덜해진 상태로 방에 들어오게 됐는데 진짜 정신이 혼란스러웠던 우리 에스니. 그렇게 산산조각난 나의 쿠쿠를 애써 쓸어 담으며 한밤에 내 방에 조용히 마음속으로 흐느끼며 그렇게 잠이 들었다. 그렇게 잠에 들었다가 문득 깼는데 또다시 또 느낌이 좋지가 않은 거야. 눈은 뜨지 않았지만 이 감촉 틀림없어. 바닥은 딱딱하고 매우 춥고 이불이나 베개 따윈 없는 이 느낌. 그 안경의 회색 공간 그건가 본데 또? 세상에나. 난 누워 있었고 내가 일어날 수 없도록 바위 문 위에 무언가 나무문 같은 걸로 잠겨져 있었어. 흡사 내가 관 속에 들어온 느낌이었는데 내가 누워있는 바로 위로 막혀 있어서 답답함은 한층 더 가중되어 있었지. 그렇다면 내가 관 속에 갇혔느냐? 근데 그건 또 아닌 거야. 내가 누워있는 위쪽만 그렇게 되어 있을 뿐 아래쪽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 넓은 정도가 아니라 내가 누운 아래쪽은 계단이었어. 위로 가는 길은 막혀있지만 아래로는 얼마든지 갈 수 있는 형태인 거지. 계단이니까. 이거 아래에서 뭐가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한 생각을 하며 아래쪽을 뚫어져라 쳐다봤는데 역시 내 불길한 예상이 맞았어. 뭔가 검은 것이 스멀 드디어 첫 귀신의 등장인가 스멀 올라오고 있었지. 자세히 보니 물이었어? 귀신 아니네. 물이 조금씩 계단을 타고 위로 점점 올라오고 있었어. 헌데 이 물이 아주 기분이 나쁜 게 물론 지금도 워낙 어두워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물이 그 밑을 전혀 볼 수 없는 검은색의 물이니까 특유의 물결이나 이런 것도 없이 정말 기분 나쁜 기세로 점점 슥 올라오고 있었어. 내 예상이었지만 보통 물이 아닌 것 같았어. 한번 빠지면 절대 나올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너무나도 기분 나쁜 물이었지. 그리고 그게 올라오는 속도가 은근히 빨랐다. 잠깐. 난 이렇게 누워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물은 올라오고 있고 이대로 있다가 나 익사당하는 거 아니야? 헉, 설마 물귀신? 물은 올라오는데 위는 막혀있으니까 정말 답답했어. 꿈이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꿈이건 아니건 저 물이 올라오는 건 너무너무 소름 끼쳤기 때문에 정말 저 물엔 닿고 싶지 않았어. 이대로 있을 순 없다는 생각에 본능적으로 위쪽을 팍 하고 밀었어. 그런데 예상외로 너무나도 허무하게 밀리는 거지. 그냥 허공을 저은 느낌?
처음부터 내 위를 덮고 있던 건 없었고 환각이었던 것 같아. 난 헐레벌떡 일어나서 위로 뛰었어. 깡충! 위로 뛰다가 말도 안 되게 소름 끼치는 걸 발견했어. 이 어두컴컴한 곳에 유일하게 빛을 내고 있던 그것은 비상계단. 흔히 아파트 계단에서 볼 수 있는 그것이었던 거야. 우리 집 아파트. 뭐야 이거? 꿈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야? 그 순간 불이 켜졌어. 그 외 있잖아. 껌껌할 때 움직임을 감지하면 저절로 켜지는 센서등. 센서등이 켜지니 눈이 약간 부시면서 계단에 있는 잡다한 먼지들과 누가 씹다 뱉어서 계단에 늘러붙어가지고 거무튀튀하게 변한 껌들까지 모든 게 소름 끼치고 리얼하게 눈에 들어왔지. 꿈이 아닌 건가? 지금 이 순간 다시금 심장이 철렁 내려앉으며 소름이 끼쳤어. 다시 밑을 바라보니 그 검은 물은 계속 꾸역꾸역 올라오고 있었어. 뭐야? 아파트가 물에 잠기는 건가? 자연재해? 그 검은색 물은 물감의 검은색이 아니라 정말로 물속이 너무나 깊고 뭔가 심연 속의 검은색 같은 그런 색이었어. 물이 차오르는 속도가 은근히 빨라서 난 위로 냅다 달렸어. 꿈이 아니라면 이건 정말 큰일이잖아. 어쨌든 도움이라도 청해야 한다. 난 내가 낼 수 있는 최대한의 속도로 달려서 위층으로 올라갔어. 그리고 그 위층의 집에 물론 새벽이라 민폐겠지만 도움을 청하려고 했지. 그런데 집이 없어. 한층 올라가면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엘리베이터가 가운데 있고 양옆에 집이 있어야 하는데 집만 없는 거야. 헉! 아래를 보니 물은 어느새 꾸역꾸역 근처까지 올라와 있었고 저 물에 닿기만 해도 절대 안 될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다시금 뛰어서 한층 더 위로 올라갔어. 근데 올라가도 집이 없는 거야.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집만. 처음엔 내가 물보다 훨씬 빨랐지만 그것도 계속 올라가니 내 체력이 점점 고갈되었고 내 속도는 검은 물에게 따라잡히고 있었어. 더위 먹었나? 이제 이거 뭐야 이거. 혓바닥이 내 마음대로 안 돼 이거. 미치겠네 이거. 미치듯이 숨이 차올랐어. 옆구리가 아프고 땀이 마구 나며 온몸이 고통스러웠지. 특히 맨발로 뛰어서 발바닥이 너무너무 아팠어. 그렇게 쓰니는 옥상까지 올라가게 됐다. 물 또한 바로 뒤까지 따라와 있었지. 건물 반대편을 향하여 망설임 없이 뛰었는데 내 마음이 너무 급해서였는지 빠르게 뛰던 난 발이 꼬여 자빠지고 말았고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아팠지만 이대로 넘어져 있으면 저 물이 날 삼킬 것 같아서 다시금 달렸어. 뭐야, 반대편을 향하여 뛰었다고? 자, 건물 반대편으로 뛰려는 그 순간 물이 사라진 거야. 나를 쫓아오던 물이 사라져버렸어. 뭐야? 어디 갔어? 그리 어렵네. 이따 없으니까.
내가 눈을 떴을 땐 옥상 난간에 서 있었어. 놀래서 뒤로 자빠져 옥상 모퉁이에 몸을 웅크리고 엄청 울고 있었는데 내 얼굴에는 그 안경이 쓰여져 있는 게 아니겠어? 뭐야, 안경이 왜 또 얼굴에. 바로 빼서 우리 집이 18층인데 밖으로 냅다 던져버렸어. 근데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면 소리가 나야 되잖아. 분명 아스팔트 쪽으로 던진 게 확실한데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는 거야. 그 조용한 새벽에. 또 한 번 소름을 느끼고 집으로 내려가는데 다리가 너무 후들거려서 앉았다가 일어나서 다시 걸었다가 앉았다가 걸었다가를 반복했어. 엘리베이터도 무서워서 못 타겠더라고. 그렇게 엄마 아빠가 올라와서 데려가셨고 이렇게 쓰니의 집안에 대해서 설명이 나온다. 이 모든 이 이해 안 되는 이 스토리 해석이 나오는 걸까? 해석 좀 해주세요. 우리 할아버지는 스님이었는데 할머니를 만나서 스님을 관두고 속세로 돌아오셨어. 그리고 아버지를 낳으신 거지. 할아버지가 스님이 된 이유는 신기가 있어서 스님이 되신 건데 신을 느끼고 또 귀신을 볼 줄 아시는 분이었어. 할아버지가 무당이 되거나 스님이 되거나 목사가 될 운명이었다고 해. 그래서 아버지는 이런 일에 대해서 아주 크게 놀라진 않으셨어. 그날 아버지는 다 큰 나를 데리고 한 방에서 둘이 같이 잠을 자는데 왠지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너무 안심이 되더라고. 아버지가 그날 밤에 내일 아침에 일찍 절로 함께 가자고 하셨어. 스니는 귀신의 시인 쪽이 맞았나 봐. 아이고. 아버지는 어떤 스님을 만나더니 반갑게 이야기하시고는 심각한 이야기를 다시 주고받으셨어. 그러더니 뒤쪽 작은 문을 통해서 꼬불꼬불한 산으로 안내하셨지. 그 스님께서는 스님 같지 않게 머리가 좀 나 있었고 인자한 모습을 하고 있으셨는데 나를 보는 눈빛이 너무 슬퍼 보였어.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듯한, 그리고 내가 겪어야 할 일들을 알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어. 신내림 받으셔야 됐던 건가? 공부하지 말고 신내림 받으라고 그런 일이 있던 건가? 뭐야, 대체 뭐야, 해석이 너무 궁금해. 나와 아빠는 스님을 따라서 산을 올랐어. 내가 체력이 좋은 편인데 10분 정도 오르니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더라고. 꼭 뒤에 아주 큰 타이어를 메고 오르는 것 같았어. 스님이 아버지께 얘기하셨어. 귀신이 떨어지기 싫어서 뒤에서 당기는 거라고. 그렇게 20분을 오르니 더 이상 못 오를 것 같더라고. 눈앞은 뿌옇고 앞이 거의 안 보일 정도였어. 숨도 안 쉬어지고 주저앉아서 못 가겠다고 얘기했는데 스님하고 아버지가 일어나라고 부축하시는 거야. 근데 갑자기 막 화가 나는 거지. 그만하라고! 라고 나도 모르게 욕이 나왔어. 아버지랑 스님을 뿌리치고 나도 모르게 갑자기 오른 곳을 다시 뛰어내려갔어. 날다람쥐 마냥 뛰어내려가는데 몸이 너무 가볍고 눈도 다시 보이는 거야. 그때 난 이성이 없었어. 내 뒤에서 스님이 나만큼 빠르게 뛰어내려오셨어. 그거 같다. 그 축지법 쓰시는 그 짤 있잖아. 산 내려가는데 축지법으로 내려가. 샤샤샤샤샤샤. 그렇게 생각하니까 웃긴데? 스님이 나무 아미탑을 외치시면서 날 잡으려고 쫓아오셨지.
그렇게 냅다 잡혔나 봐. 냅다 잡힌 스니는 부처님 동상 앞에서 108배를 했고 절을 한 번 하는데 5분 정도가 걸렸대. 세상에나 얼마나 공을 들인 거야. 부처님 동상 앞에만 서면 머리가 깨지듯이 아파왔어. 밤새 108배를 하고 해가 뜨면 기절할 듯 잠이 들었지. 몸도 점점 좋아지고 이상한 증상도 없어졌어. 그렇게 4일째 법당에는 스님 3분이 더 오셨고 총 6명의 스님이 내 기도를 지켜보고 계셨어. 무슨 일인지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오셔서 오늘이 고비라고 하셨어. 살아라. 살아야 한다. 그렇게 108배를 시작하는데 주변에 6명의 스님께서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불경을 외우시는 거야.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갑자기 내 입에서 헛소리가 나왔어. 그만해 안 놈들아. 이 놈은 나쁜 욕이라서 자체 모자이크. 그러자 스님 한 분이 죽도록 내 어깨를 내리치셨지. 퍽! 어깨가 부서질 듯 아파서 무릎을 털썩하고 꿇게 되더라고. 그런데도 화가 가시질 않아서 내가 또 째려보고 또 욕하고 그렇게 30분을 욕을 하고 죽도록 맞고 그렇게 실랑이를 벌였지. 그렇게 108배를 겨우겨우 맞춰냈고 그날 아침에 또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꿨어. 웃긴 건 나도 꿈인 걸 자각하고 있어서 빨리 꿈에서 빨리 깨야 돼. 이 꿈에서 빠져나와야 해.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렇게 꿈의 장소가 바뀌고 그날 내가 죽을 뻔한 우리 집 아파트 옥상으로 바뀌었어. 3인칭 시점으로 내가 계단을 오르고 있었고 난간에 서 있었지. 그리고 옆에는 나만한 청년이 서 있었는데 아주 슬픈 눈으로 떨어지려는 나를 보고 있었어. 내가 바람에 휘청이면서 몸이 기울어 떨어지려고 할 때 그 청년이 내 어깨를 촥 하고 잡았어. 떨어지려는 나를 막아선 거야. 그리고 내가 정신을 차리고 구석에서 울고 있자 그 모습을 또 슬프게 보고 있더라고. 너무나도 슬픈 눈빛이었어.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미안해. 네 물건인 줄 몰랐어. 안경 돌려줄게. 미안해. 라고 말했어. 그러더니 그 청년이 난간으로 가서 손가락으로 바닥을 가리키면서 컴퍼스 줄을 긋더니 난간에서 떨어지는 거지. 안경의 주인인가 봐. 난 잠에서 확 깨어났고 바로 아빠에게 달려갔어. 아빠는 기도를 하고 있었고 아빠를 붙잡고 말했지. 아빠 안경을 찾아야 해. 안경을 돌려줘야 돼. 안경을 달라는 거야. 안경을. 스님이 오시더니 안경은 무슨 말이냐 라고 물으셨어.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건 안경을 주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했지. 스님은 귀신을 띄어내는 것보다 달래서 보내야 한다며 안경을 찾아오라고 시키셨어. 아빠와 나는 다시 서울로 올라갔고 그날 밤을 서울에서 보내면 안 된다고 스님께서는 신신당부하셨지. 안경을 찾고 다시 절로 와야 되나 보다. 세상에. 만약 못 올 경우 스님이 지켜줘야 하니까 스님을 함께 보내주셨어.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이 목줄을 부셔서 태워서 연기를 방 안에 가득 채워야 한다고. 그렇게 서울로 급하게 올라갔어. 아파트 단지 쓰레기통을 다 뒤져서 그렇게 안경을 찾아냈고 이 찾음이 그 찾음이 아니고 안경을 찾아다녔다는 거구나. 아직 안경 못 찾았음. 밤 12시까지 찾아도 안경이 나오질 않는 거야.
그렇게 쓰니는 화단으로 달려가서 미친 듯이 화단을 뒤지기 시작했고 거짓말처럼 그 화단에서 안경이 나오게 됐지. 안경을 찾은 걸 축하드립니다. 빰빠밤. 자, 안경을 가지고 사찰로 돌아와 제사를 지내고 안경을 태워서 보내게 됐지. 모든 일은 이렇게 끝나는가 싶었어. 끝이 아니야? 제발 끝나라. 그 뒤로 1년이 지났을까. 노량진을 떠나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어. 지하철에서 노량진 쪽을 지나가는데 나도 모르게 깜빡 졸았나 봐. 지하철 안에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고. 참 아름답다 라며 한강을 바라보고 있는데 한참을 지하철이 달리더니 노량진역에 딱 쓴 거지. 이상하게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 더 이상한 건 난 그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다는 거야. 노량진역에 서서 사람이 한 명 타더라고. 그 면접 볼 때 입는 남색 정장에 반듯한 옷맵시에 반짝이는 구두. 누가 봐도 면접을 보러 가는 사람이더라. 속으로 하, 이 녀석도 면접을 보러 가는구나 생각했지. 그리고 내 맞은편에 앉아서 준비한 서류를 보더라고. 뭘 중얼중얼 외우는 것 같았어. 시력이 안 좋은지 서류를 코앞에까지 가져가서 읽는데 답답했던 건지 가방에서 안경을 꺼내 쓰더라고. 그 안경을 쓰고는 살짝 미소를 짓고 잘 보여서 기분이 좋은지 그리고는 한마디 하더라. 고마워 땡땡땡아. 그 찰나에 또 꿈을 꾼 거야. 아이고. 자, 이렇게 노량진 고시촌에서 안경을 줬더니 생긴 일 썰이 마무리가 되게 되지. 아주 험난했다. 휴! 공포썰로 제법 유명해서 가져왔는데 생각보다 뭔가 우악 하고 무서운 게 안 나와서 이유는 좀 아쉬워. 좀 오싹오싹하게 꼬꼬들이랑 응?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오늘의 꼬꼬공포 동아리 공포썰 낭독에 어떻게 꼬꼬들 오싹하게 들어봤는가? 오늘 거 좀 많이 약했던 것 같아가지고 안 되겠어. 이유가 좀 더 분발해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더 무서운 걸로 꼬꼬들이 아주 그니까 핵심이 없었어. 읽는 이유도 뭐지? 그래서 결론이 뭐지? 싶더라고. 약간 막 이런 날도 있는 거지. 선택 미스였던 것 같지만 그래도 좋은 썰을 남겨주신 우리 스니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다음 주 월요일에는 좀 더 어싹한 테마로 가져오도록 하겠어. 우리 꼬꼬들 많이 장황한 글이었지만 들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오늘은 또 우리 아이폰 짱이 말썽을 부리고 있어가지고 얘가 과열이 된 건지 충전이 됐다 말았다 이러고 있더라고. 곧 눈을 감을 것 같아서 급하게 방송을 정리해야 될 것 같아. 자꾸 불안하게 빨간 색깔로 껌뻑껌뻑거리는데 썰 읽으면서 내가 다 조마조마한 거야. 지금 이슨이가 안경을 못 찾는 것보다 이러다가 나의 아이폰이 죽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에 섬찟하더라고. 유의 현실 공포다. 이게 나의 현실 공포야. 섬찟해요. 오싹오싹 아주 무서운 거야. 이게 공포야 진짜. 내 썰이 더 무서웠는가? 좋아. 그렇다면은 이렇게 월요일 저녁을 오싹오싹하게 꼬꼬공포 동아리 오늘은 노량진 고시촌에서 일어난 공포썰을 한번 낭독해보았지. 우리 꼬꼬들 오늘이 아직 월요일밖에 안 됐다는 거. 우리 내일 화요일도 또 파이팅 해야지. 이번 주도 으쌰으쌰 한번 해보자고. 유가 내일은 정기 휴방이 있는 날이어서 쉬고 수요일에 꼬꼬들을 만나러 오도록 하겠어. 유가
그래도 이번 주까지는 노래를 좀 쉬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노래를 불러볼까 하거든. 곧 헌꼬노가 살아날 것 같다는 거. 수요일에는 좀 유쾌한 게임을 하고 싶어서 재밌는 게임을 들고 와볼까 하고 있어. 우리 이틀 연속으로 무서운 거 했으니까 이제 웃긴 거 해야지. 좀 상큼하고 재밌고 조금 힐링이 되는 그런 게임을 알아와 봐야 되겠어. 동물 나오는 거면 좋겠다. 하하. 자, 물 한 잔 더 마시고. 나중에 부스가 엄청 더우니까 되게 사우나, 습식 사우나? 건식 사우나? 약간 그거 하는 느낌이라 좋은데? 약간 땀 많이 흘리면 건강에 좋다 하잖아. 이거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이거 막 살도 더 빠지고 엄청 건강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좀 기분이 좋아지는데, 어? 건강해지면 오히려 좋지. 긍정. 자, 그렇다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어. 오늘도 시간 내서 유해 방송을 보러 와준 우리 꼬꼬들 너무너무 고맙고, 우리는 수요일에 재미난 게임방으로 만나도록 하자구. 오늘 유가 썰 미스여가지고 또 한 번 미안해졌지만 다음 주엔 진짜 무서운 거 들고 올 테니 꼬공동의 발전을, 무한한 발전을 응원해 주게나. 우당탕탕 아사마치유 얼렁 성장해라 유야. 그렇다면은 유는 꼭 이옥하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 꼬꼬들 오싹한 월요일 저녁 보내고 잘자. 유 꿈꾸고 가위 눌리지 말고 아주 푹 잠들어야 돼. 수요일에 보자. 안녕. 고생했어 꼬꼬들. 마이. 학교. 안녕. 잘자. 헤헤.